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사고와 표현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조재희입니다. 능력이란 연습과 실전을 통해 향상됩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꾸준히 연습하여 실전에 응용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 번의 강의에 걸쳐 Rhetoric, 수사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양의 언어교육은 그 뿌리가 수사학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럼 전문가들의 창과 방패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문가들도 군인들처럼 진실을 파헤치고 사실을 정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데 도구가 필요하겠죠. 서양의 학문의 고대의 그리스의 선생들과 학자들이 지식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지식들은 대상을 정하고 이에 대해 생각을 하고 언어로 표현함으로 형성되죠. 특히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나 국가에서 정치적인 힘을 획득하기 위해선 연설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이 무척이나 중요했답니다. 그 능력을 고대 그리스에선 레토릭이라 불렀답니다. 레토릭이란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국가들의 귀족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배워야 할 과목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자신의 학교를 세우거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말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레토릭은 단순히 말기술만이 아닙니다. 말기술은 소피스트 영역에만 해당됩니다. 이들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그러면서 말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수사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이후에 설명하는 전 분야가 수사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적 수사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학을 달리 해석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수사학을 바로 알고 내가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타인이 말과 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여기서 소개하는 수사학은 플라톤의 진리추구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적인 수사학, 그리고 시세로의 수사학을 가미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고전 수사학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수사학도 발전하여 그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은 목적을 중심으로 갈립니다. 설득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수사학과 목적이 다양한 신수사학으로 분리됩니다. 글쓰기도 신수사학에 속합니다. 따라서 글쓰기를 소개할 때 신수사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대 수사학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수사학이란 인문학의 꽃 혹은 모든 분야 전문가들의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발레 공연이나 춤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보셨나요? 춤추는 사람? 아니면 춤을? 수사학을 바로 알아 감동해주는 언어의 춤꾼이 되어보세요. 그럼 체계적인 레토릭의 발생 배경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기는 소피스트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들은 현란한 말과 표현으로 무식한 대중들을 사로잡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설의 내용이 사실이냐 허구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대중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 방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중들아, 네가 아니? 봤니? 아니면 경험해 봤니? 니들이 잘 모르잖아. 이러면서 설득을 시작합니다.
진실, 사실, 진리, 그들에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세상은 가치관의 혼돈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였으니까요. 인간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기적인 존재고 자신들의 위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죠. 이들은 그때그때 다르게 표출하죠. 말도 그때그때 달라지죠. 그들은 단순히 말 기술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경멸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플라톤은 진리 추구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즉, dialectic, 논리적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주제를 정하여 이에 대해서 재단을 하고 가정을 하여 분석 설명을 하는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 방법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 했죠. 그리고 대화법, 즉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법으로 논리를 펼쳤습니다. 플라톤의 저서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쓰여져 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증거 없이 거짓말로 혹은 감성을 이해 동굴 속의 대중들을 속이는 소피스트들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플라톤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가능성의 세상을 더 확실히 표현하는 레토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이용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즉, 동굴에서 쇠사슬을 끊고 세상 바깥으로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죠. 수사학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 가능성, 레토릭은 항상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상황이 명확하면 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즉, 레토릭이 필요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자신이 본 세계가 훨씬 가능성이 있으면 로고스, 이토스, 파토스를 이용하여 연설을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세 가지로 제시하죠. 정치적인, 법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레토릭을 작성해서 대중들을 설득을 시도하죠. 연설문은 반드시 축약 산담 논법을 이용해 구성해야 하며 설명과 증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스피치를 작성하는 방법도 제시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5가지 규범을 제시합니다. 즉, 문장 작성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토릭의 범주에는 행동이나 행위가 없습니다. 물론 대중을 설득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목적은 있지만요.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거짓으로 간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제시하는 논리적 사고, 축약 3단 논법은 후에 에세이 작성법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즉, 논쟁적 에세이 작성법, argumentative structure를 제공합니다. 그럼 레토릭의 구조를 자세히 하나씩 살펴봅시다.